윌크의 디저트 이야기. 컵케이크의 종류.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컵케이크 에피소드 재미있게 보셨나요? 정말 다양한 컵케이크들이 등장했죠? 휘핑크림과 토핑의 종류에 따라 맛과 색깔이 달라지는 컵케이크. 이런 컵케이크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상큼달콤한 딸기 컵케이크. 딸기 컵케이크는 주로 케이크 위에 달콤한 딸기 버터크림을 얹고 그 위에 얇게 썬 딸기를 올린 뒤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만들어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컵케이크랍니다. 두 번째로 달콤 쌉쌀한 초콜릿 컵케이크. 초콜릿 컵케이크는 초콜릿 케이크 위에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콜릿 크림을 얹고 그 위에 초콜릿 조각과 과일을 얹어 장식한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죠. 세 번째로 소개할 컵케이크는 강렬한 빨간색의 레드벨벳 컵케이크.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드벨벳 컵케이크는 실은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어요. 초콜릿 케이크 반죽에 붉은 색소를 넣어 빨갛게 만든 다음에 오븐에 구워서 만든답니다. 그리고 레드벨벳 케이크 위에 얹은 하얀색 크림은 다름 아닌 크림치즈예요. 게다가 케이크 안에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림치즈의 상큼한 맛과 식초의 시큼한 맛이 더해져 살짝 톡 쏘는 맛에 매력적인 케이크가 되는 거죠. 주로 상큼함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다음은 촉촉하고 즙이 가득한 블루베리 컵케이크. 블루베리 컵케이크는 주로 속에 블루베리가 콕콕 박힌 달콤한 케이크 위에 상큼한 블루베리 크림치즈를 얹은 뒤 신선한 보라색 블루베리를 잔뜩 얹어 먹어요. 블루베리의 새콤달콤함을 즐길 수 있는 이 컵케이크는 파티나 피크닉에서 주로 즐겨 먹는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컵케이크는 바로 호불호 강한 민트 초코 컵케이크예요. 민트 초코 컵케이크는 초콜릿 케이크 위에 민트 향이 가득한 버터크림을 얹고 초콜릿칩 장식으로 주로 만들어요. 민트의 시원한 맛과 초콜릿의 달콤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지만 치약 맛이 난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있답니다. 하지만 달콤함을 맛보면서 상쾌함도 느끼고 싶다면 민트 초코 컵케이크를 추천해요. 컵케이크 위에 어떤 토핑을 올리느냐에 따라 맛과 색이 이렇게 다양해지다니. 여러분, 오늘은 간식으로 제일 좋아하는 컵케이크를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설탕과 버터의 열량이 높은 컵케이크를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유.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물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게 무엇일까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마시고 영양소도 가득한 바로 저 우유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원래 사람들은 우유를 먹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우유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돌연변이래요. 그럼 오늘은 우유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우유를 최초로 마신 건 약 6,000년 전 유럽에서 시작되었어요. 이야,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덥구나. 목 좀 축여야겠다. 더운 날씨에 일을 하던 양치기는 너무 목이 말라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연못으로 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연못에 물이 없잖아. 아, 어쩌지? 목이 너무 말라. 나도 저 양젓을 먹을 수 있다면 갈증이 풀릴 것 같은데. 잠깐, 못 마실 것도 없잖아. 미안하다, 새끼양아. 나도 너네 엄마 젖 좀 나눠 먹자. 양치기는 어미양의 우유를 짜기 시작했죠. 맛이 좋은데? 갈증도 풀리고. 이야, 생각보다 맛이 정말 괜찮은걸. 양의 젖을 실컷 먹은 양치기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당시 사람들은 우유의 당을 소화하는 능력이 없어서
양젖을 먹으면 복통과 방귀에 시달려 고통스러워했답니다. 그때 마셨던 양젖이 정말 맛있었는데. 그래, 배 좀 아프고 말지 뭐. 하지만 맛있는 양젖을 잊을 수 없었던 양치기는 다시 한번 양젖을 먹게 되고, 아니, 이건 왜 배가 하나도 안 아프지?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복통과 방귀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양치기는 몸에서 젖당을 소화시킬 수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겨 우유에 적응하게 된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양치기는 양젖에 있는 영양소 덕분에 몸도 건강해졌답니다. 자네 어떻게 몇 주 만에 이렇게 근육이 빵빵해진 건가? 바로 이 우유가 제 비결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양과 소의 젖을 마시게 되면서 우유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게 되었고, 세대를 거쳐 돌연변이 유전자가 퍼지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유를 섭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프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 분들이 있죠. 오늘날에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유 속에 있던 유당을 제거한 두유나 아몬드 우유 같은 다양한 유제품들이 출시됐답니다. 우유에 거부감이 있는 분은 이런 제품을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냉면. 안녕하세요. 윌크의 디저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 북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두, 두부밥, 아바이 순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냉면이죠. 오늘은 냉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려시대 평양에 달세라는 사람이 주막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 주막집의 인기 메뉴는 메밀로 만든 칼국수였답니다. 주인 양반, 여기 메밀 칼국수 한 그릇 주시오. 네. 여기도. 오늘 준비한 면이 다 동이 났잖아. 저 손님, 죄송하지만 메밀면이 다 떨어져서 내일 다시 와주시면. 아니, 아직 점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 떨어졌다고? 면을 더 많이 준비하면 되잖소. 그래요? 그건 메밀은 찰기가 없어서 반죽하기 힘든데다 일일이 면을 칼로 썰어야 해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오. 그렇다면 도구를 사용해 면을 뽑으면 어떻겠소? 네? 도구를 사용해 면을 뽑아요? 그렇소. 면을 일일이 반죽하고 칼로 썰 필요 없는 도구를 만들어 주겠어. 며칠만 기다려 주시오. 며칠 후 이보시오. 당신은 연장공이 다시 주막을 찾아왔어요. 저번에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 보았소. 이거면 면을 빨리 뽑을 수 있을 거요. 그리고 쇠판에 작은 구멍을 낸 도구를 달세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고맙소. 이것만 있으면 국수를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어. 일단 면을 빠르게 뽑아서 끓는 물에 삶고 찬물로 씻어낸 후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어볼까? 오. 선생님이 준 도구를 사용해 만든 음식입니다. 아니, 이 새콤달콤한 동치미 국물에 구수한 메밀면이라 이거 참 맛있군. 이 음식은 곡식 곡에 물, 술을 붙여 곡수라 불렸어요. 여기 국수 한 그릇 주시오. 네. 달세의 곡수는 입소문이 퍼져 훗날 평양냉면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즐겨 먹던 냉면을 누구보다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왕 고종이에요. 구한말, 일제의 침략으로 쇠퇴하는 조선을 보며 고종은 불면증과 식욕부진에 시달렸습니다. 500년을 건재했던 왕조가 몰락하고 있으니 이 어찌한단 말인가. 전하, 수라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어째 한술도 들지 아니하십니까?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밥이 넘어가겠소. 하지만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고종을 신하들은 무척이나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도통 식욕이 없으시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마마, 전하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어떤 음식이 좋을꼬? 제 고향 평양에선 메밀면으로 만든 냉면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하를 위한 궁중식 냉면을 만들어 보자꾸나. 자, 메밀면을 넣고 배는 수저로 얇게 떠서 얹고 편육과 잣을 가득 넣은 뒤 동치미 국물을 부으면
이거면 전하께서도 입맛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게야. 수락관에서 특별히 개발한 냉면이옵니다. 어서 드셔보시지요. 내 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전하, 요새 통 드시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임금께서 평안하셔야 나라도 평안한 법입니다. 아니, 이건 아주 맛있구나. 내 평생 먹은 것 중 이만한 별미가 없었다. 그날 이후 고종은 입맛을 되찾아 냉면을 누구보다 즐겨 먹었습니다. 이후 냉면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전문 식당이 생길 정도로 즐겨 먹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온 실향민을 통해 남한에서 더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는 냉면이 사실 북한 지역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게 실감나네요.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각양각색의 냉면을 맛볼 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디저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